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독재자냐 뭐 그래. 오냐오냐 하는 사람은 길지 않아요. 조직이 약해져요. 네. 그래가지고 SK 정국이 생긴 거예요. 네. 그때 아마 미리 쳤을 때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그때 SK 없어졌을 거예요. 선수들이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아무리 독재자고 아무리 무서워도 아마 안 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리더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중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이 우리나라 경제가 또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혼란석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조직이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슌페터가 말하는 이 창조적 파괴 중에 하나의 요소입니다.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는 그 조직을 맡고 있는 리더의 책임이면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비전의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리더십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 있는 분들의 말씀이 없다는 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모시고 싶어 했던 한 분을 모시고 이 어른으로부터 한국의 리더십 그리고 세계의 리더십, 야구의 리더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최강야구 감독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감독님? 바쁘시죠? 매일 연습시키고 연습시키고 또 시합 준비하고. 예. 예. 그 퐁고 이야기가 많이 드는데 제가 퐁고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펀 재미있다 그리고 고 재미있게 놀자인데 그런 취지의 퐁고가 아니고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막 있는 힘까지 다 쥐어짜내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감춰진 역량 기량을 끄집어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폰거는 재밌게 한다는 말. 예. 아주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아 그러십니까? 실제 폰거는 하다 보면요. 그는 견지에 들어가요. 네. 왜 잡을 수 있고 잡지 못하고 이 사이에 선수는 육선되어 가니까 네. 얼마큼 크게 집중해서 치느냐 하는 게 그게 폰거의 시작이고 폰거의 다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적당히 치는 폰거라고 하는 거는 예. 한 순간을 숨어서 지나가지 않은 이야기지. 예.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로 원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500개 친다, 1000개 친다 해도 그 사이에 선수가 얼마큼 성장하느냐 보고 있구나요. 아, 그렇죠. 예. 제일 대표적이라 그렇죠. 지금 SSG에서 최종이 같은 거 해도 처음에 폰거 만났을 때 폰거를 제주에서 줬는데 네. 치니까 못 잡아요. 왜 못 잡아 해가지고 젖들었는데 결국 10개 치니까 하나밖에 못 잡아요. 10개 중에 하나요? 예. 예. 잡더라도 복도 던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역시 좋다. 이놈아 키워야 되겠다. 거기에서 결심된 거예요. 네. 보통 지도자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쟤는 뭐 재능이 없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데 감독님은 반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네요. 지도자가 제일 나쁜 거는 새로운 드론 아이를 얘는 코리감이 있으면 가운데부터 갖다 놓고 시킨다. 네. 그 가운데 있는 아이 갖고 평가를 한다. 예. 그래서 얘는 못 쓴다 한다. 못 쓴다 할 때 못 쓰는 사람은 리더라 이게요. 예. 왜 스타트를 여기서 끊었냐 이게요. 스타트를 여기서 가야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 없어지지 않냐 여기 갖다 놓으면. 네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 아니야. 네. 시행착오 하면서 거기서 사람은 느끼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요새 기업보다 모자란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할 때가 많았어요. 방금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스포츠도 그렇고 저도 골프를 하다 보면 힘 빼라 그리고 머리를 고정해라 그리고 즐겨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즐긴다는 경지에 도달하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소위 말해서 무아의 지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대훈 선수도 5회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무아지경에서 공을 던졌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 방금 말씀 주신 그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있는 선수부터 차근차근히 기준을 맞춰서 올리는 게 감독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이지 그거를 포기할 것 같으면 감독님께서 장사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거는 장사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64년도에 영주 귀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기억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그때는 뭐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고 뭐 돌아가신 어머니 그렇고 누님이나 다 가족들이 나를 온천지까지 데려갔어요. 도쿄 쪽으로. 네. 그냥 3박 4일 했는데 그게 가서 전부가 한국 가지 말라고. 나는 뭐 거기 가서 뛰고 있었으니까. 네. 그 끝내 나 고집대로 왔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65년 1월에 네. 한일이 조약이 수교가 됐어요. 됐어요. 그 나는 한 달 사이에 인생 바뀐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왔길래 완전히 연주 귀국이 했다는 거는 가족하고 생이별이에요. 생이별 자체를 집에 떠날 때는 슬프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눈물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서울까지 올 동안에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했지. 그리고 김포에서 여기서 비행기장 내릴 때는 타라브 내릴 때는 네. 절대 한국 최고 되겠다. 네. 이 두 가지 결심은 아마 지금도 갖고 있지 않냐 싶어요. 그게 아마 뭐 64년에서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살아왔던 네. 그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예. 그 하나의 조그만 결심이었는데 네. 그 결심 지키고 온 게 네. 세상 사람한테 많이 욕도 먹었고 많이 비난도 받았고 네. 김성근이라고 인생 속에서 쭉 살아 버티고 왔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뭐 대한민국에 64년하고 그 전에 62년부터 들어가고 했지만은 네. 나는 주한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한산역에 있었어요, 내가. 예, 예. 서가지고 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네. 몸이 있어야지 살지 않냐 싶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거는 표현이 나쁘지만은 그거는 왜냐면 제일 격보로 68년 왔어요. 58년 왔을 때 네. 김포에서 내려서 연동포에 와서 연동포 로다리 돌고 가는데 예. 연산 쪽에 왔을 때 길가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예. 사람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봐요. 네. 그거 갖고 와 뭐야 이거 싶은 거야. 이거 우리나라인가 싶은 거야. 네. 거기서부터 그때는 한국 돌아온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지만 네. 여기를 믿으면 안 되구나 사람을 싶은 거야.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결심이었어요. 네. 그 지금까지도 사람이 인자라 간에 한문 조금 있는데 네. 있는 숫자는 필요 없다 싶어요. 기대는 것 자체가 바보지. 네. 예? 뭐 그는 뭐랄까 순간적인 그런 결심이라 딱 마음에 왔던 게 네. 지금까지도 살아있지 않냐 싶어요. 예. 얼마나 그 당시에 감독님의 그 귀국이, 영국 귀국이 당신에게는 정말 절대절명, 밧줄 하나 딱 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그 심정이셨을 것이고 또 국내에 와서도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력, 지연 모든 것으로 얽혀져 있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루다 말씀을 못 하실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야구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네. 모든 일이 하고 있을 때 즐거움으로 찾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고 나요. 그렇죠. 예. 저는 야구로 감독하고 야구를 하면서 네. 힘이 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어요. 힘이 든다는 자체가
그 자리에서 돈하고 있구나. 힘이 든다, 힘이 있다, 오지마 하더라도 매일 요새 그래요. 밤에 데모. 네. 지금 최강희 야구 했지만은 최강희 야구 와서 네. 밤에까지 대답해요. 네. 내가 갖고 조그만 데다 갖고 네. 나 내려 풀어가요. 네. 그러면 12시, 1시, 2시 되죠. 네. 그 가족들도 빨리 자라 그러는데 그 한순간로 갖고 있는 자체가 예. 집중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되니까 그 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야구장 가서 시합을 해야 돼. 또 어떻게 움직여야 돼 하는 걸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살아있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독님, 그러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독님이 작전 야구를 우리나라에 본격화시켰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확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상으로 어떤 가능성이 높다. 저번 방송이 된 마지막 경기에서도 서동욱 선수라든지 황영묵 선수 핀치히터로 내놓을 때 감독님께서는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시고 이태근이도 안타를 한번 쳤으니까 황영묵이한테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정말 그 기분은 감독님 외에는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군요. 이거는 데이터에 엄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직감이에요. 직감. 예, 아까 말씀하신 직관. 직감이라고 예. 하는 거는 캐리어예요. 예. 자기가 갖고 왔던 산식이라든 자기가 그거 풍부해야지 여기서 팍 더 올라요. 네. 예. 그러니까 직감이 없이 데이터 의존하는 거는 나는 네. 약하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합 한번 얼마 전에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선수가 잘 쳤어요. 네. 아주 제대로 잘 맞았어요. 네. 3대 야수 2개 잡혔어요. 예. 근데 그 야수한테 그 타자한테 얘기했는데 걔도 한 2,000개 가까이 치고 있어요. 네. 프로에서. 네. 너 처음에 쳤을 때 두 번째 쳤을 때 그 야수 위치 봤냐했어요. 봤냐했어. 안 봤대. 네. 봤으면 각이 바뀌었을 거 아니냐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각이. 네, 네. 그러면 하나 쳐서 못 칠 때는 얘는 2,000도구나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애는 또 쳤어요. 아. 응? 네. 뭐 이름 대면 정근가 쳤어요. 네. 반도 실패하다 세컨도 변살이에요. 예. 결국 그 시합 쳤어요. 네, 네. 아니면 뒤집었을 텐데.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쳤다 하는 자체예요. 본인이 아쉽다. 아쉬운 거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면 각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던 반면 일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 세컨도가 어디 있고 이 피자는 어디 던지는 거 이 카운터에 네, 네. 이 멀리서기 있으면서 각이만 약간 덜 쓰면 이렇게 라이터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데이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시면서도 제가 또 한 가지를 배웠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잘 관찰해서 거기에 맞게 직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데이터의 능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라고 하면 어제도 연습 때 하나 막 신입생인데 네. 나하고 뒤에 보다가 보고 있으라. 얘 이리 던지지. 건 던질 때 여기 와 있지. 네. 얘는 영어지 피자 못 쓴다 했어요. 똑같은데 볼을 가 있어야지. 네. 하나하나 속에 얘는 미스라고 하는 의식이 없지 않냐. 네. 그죠? 그러면 얘는 시간 걸려. 그러면 연습 가좀 보라고. 이에 대한 연습을 안 하지 않냐 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진다. 네. 연습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연습을 얼마나 시키냐 할 때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어떤 아이를 그걸 시켰어요. 네. 뭘로 파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카메라 봐요. 네. 보라 했다. 보고 눈 감아라 그래요. 던져보라 그래요. 네. 사람은 보면 20초만 남아있다 했어요. 네. 잔상이. 예. 네, 남아있어. 그거 갖고 던져봐. 그러면 이거는 몸에서 가는 거지 머리에서 가는 거 아니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면서 산에 높은 산에 고산에 가가지고 다리 출렁 다리 있을 네. 때 그게 제일 편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해 줬어요. 네. 누구냐 하니까 잘 몰라요.
눈 안 감고 보여. 다니면서. 예. 이 사람들. 예. 왜 하냐? 밑에 안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의식이 없잖아. 네.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그눈 감았다 뭐 자기가 이 속에라고 들어가면 가는 거 했다. 네. 그걸 던져야 되겠다. 잘 던져야 되나니까 흔들린다. 그리고 나빠지는 원인은 어디 있나? 머리부터 시작해서 육체들 힘이 들어간다, 뭐 한다. 이래서 흔들린다. 네. 그러니까 원래 WBC에서 시합 봤지. 네. 전부가 잘 던지려니까 목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고. 예. 그 결국 그걸로 한국 돌아와서 그걸로 체크하고 있냐 싶은 거예요. 예. 예. 예? 그 위치에 있지 않냐 싶어. 그거는 영원히 키스를 선장도 안 되겠고 그 친구 자체는 오래 선장 안 한다고. 새로운 길에 못 가지 않냐 했어. 네. 새로운 길에 간다는 거는 네. 소위 말해서 없는 길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새로운 길이 생기지. 예. 없는 길이 속에 그렇죠. 안 가는 사람은 영원히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는 길에 네. 나중에 길이 생긴다고. 예. 있는 길이 걸어다니지 말라고. 그 남의 흉내라고. 예. 그는 인생살이는 하지 말라고. 예, 오늘도 참 좋은 말씀을 또 방금 하나 주셨네요. 가는 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거는 뺏기는 거고 흉내내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근데 감독님 지금 화제를 조금 한번 돌려볼까 싶은 게 최강야구를 이렇게 보면은 40대 연령, 평균 연령이 한 40대 되고 그 다음에 20대 선수들도 아마추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말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구라고 하는 건 인생이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그 야구라는 것을 국가라고 놓고 보면 감독님은 지도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선수 각각 개개인은 국민일 수 있고 그런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40대 선수들은 정말 프로야구에서도 이름을 다 날렸던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이태근, 박영택, 이대호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아마추어 선수 뭐 예를 들어서 황영목 선수라든지 뭐 최수영 선수라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고 또 감독님께서 이번에 그 아마추어 선수 중에 혼자 독학하고 있다는 투수 일부러 뽑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이 정말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갖고 계시는 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낀 게 한국 경제가 세대 전환기에 있거든요. 근데 야구를 딱 보니까 감독님도 벌써 상위 타선에는 물론 그 베테랑들이 있지만 6번부터 9번까지는 그 하위 타선에는 20대 선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님도 최강 야구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다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세대 교체,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보는 안목과 사명감, 돈 받으면 다 프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는 이 감독 생활을 한다, 그리고 즐긴다, 이런 걸 말씀을 쭉 하신 걸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다른 하나의 발판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지도자들이 그거를 못 보는 거 아닌가. 그걸 일본이 먼저 나타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정치도 결국 그 점을 놓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나는 조각 감독이 오래 했지만은 네. 제일 슬펐던 거는 아팠던 거는 네. 칭찬보다 피난이 많아요. 저도 그걸로 참고 살았는데 네. 김성근이가 이리 아이디어 내고 뭐 해봤자 네. 사람들은 전부 비화시키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거다 하는 거가 그 콘돈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라 이 방향 좋구나. 그 밑동은 이 길은 이 길이에요. 그죠? 좋은데 이 길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톤수를 떼고 하나 텔려고 그래도 이래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되느냐고 세상만 시끄러워져요. 그렇죠. 길이 없어져요. 점점. 길이 없어지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옛날에요. 네. 찬수에서 만난 분이 네. 어느 신문사 사장 계셨어요. 네. 또 어느 분이 청와대에 계셨어요.
전소장 뭐 미래로 간다고 그래요. 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네. 듣다가 예. 다시 말이죠 했어요. 내가. 제일 지금 하려면 어른이 똑바로 하라고. 아, 어른이 똑바로 해라. 애들이 보고 있지 않냐. 네. 이래서 애들이가 있는 일이 있더라. 요새 사람이 많다 이게. 네.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지? 예. 이 말이가 학생 선생한테 이야기했다. 이거 얼마나 비극인지요. 그렇죠. 아세요? 했다. 네. 근데 여기서 뭐로 자랑하시냐고. 그 다음에도 그 사람 말 못해요. 그부터 주먹 가야지. 네. 내가 조금 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였다. 네. 응? 자꾸 파이고 가야지. 결국 물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는 건데 예. 우리는 한 번 파고 됐다. 여기는 이래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내가 막 감독한다 해야 뽕걸로 친다 못 친다. 네. 이거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12월 달에 SK 아이들이 매해화만 해줘요. 네. 2007년 우승하는 멤버가 와요. 네. 예.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선수한테. 예. 애들이 참 그때 힘이 들었다 본 거 받고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야 제일 힘이 들었다 나였다. 나였다. 맞습니다. 그걸로 힘이 든다는 표시 안 하고 예. 해야 된다는 예. 그거는 희망이 있구나요. 예. 원망이 있구나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만들어? 이건 어떻게 싶어? 희망과 원망.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 힘이 든다, 괴롭다는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남의 비난한다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필요가 없어요. 없죠. 예. 그 캐리어 그게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네. 그래야 하나라도 사람 남의 거 보고 열심히 일이 돼야지. 네.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더라도 애들이 자라갈 때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선수들한테 프로야구 감독 안에 지도자가 네. 캠프 4개월, 3개월 하고 매일 밤에 교육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선수들도 앉혀놓고. 네. 갈 때 이 몰박스에 책다 하나 갖고 와요, 집에 있는.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갖고 한 부분에 가르쳐요. 네.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어떤 겁니까? 얘네들 어차피 미래에는 지도자 돼요. 그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 수업을 하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 하느냐 뭐 예의부터 배워요. 네. 예의부터. 예. 배우고 뭘 해야 된다는 자체를 느끼고 예.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세대 교육을 하면 표현이 네. 나쁘지만은 네. 머릿속으로 바꿔줘야 돼. 네. 처음에 하니까 만화 그리는 아이도 있고 막 낙서하는 아이도 있어요. 네. 점점 신중하게 적어요. 네. 근데 그게 하면서 팀가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되고요. 네. 저도 요새 놀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팀은 감독들이 거의 다 예. 제자들이에요. 아. 거의 다. 예. 네. 정말. 괴로워요. 이길라니 그렇고 질라니 그렇고. 승부적으로는 당연히 이기셔야 되고 또 감독으로 나온 제자들을 보시면 정말 낙서하던 친구들이 나의 교육에 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그 점은 정말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근데 침호흡을 하고. 네. 예. 그런 이야기로요. 고등학교 애들이 가르치고 가고 있는 아이들이 예.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예. 그 말이 제가 선수들한테 이야기하고 많은 얘기는 지도자 생활을 할 때는 신뢰를 받아라. 그만두고 후년에 네. 존경받으라고. 예. 그게 지도자라 그 이야기를 해요. 예. 처음부터 봐달라 그러지 마라. 예. 봐달라 할 때 벌써 오차가 있다. 예. 이미 봐달라 그런다. 인간은 봐달라 할 때 뭐 약해진다. 출라고만 생각하라. 아. 막 일반 학생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외락하는 의식이 너무 많아지고 예. 또 뭐가 되냐 뭐 나락하는 속에서 너무 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요? 여기락하는 거는 이 찬스라가는 의식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여기 이 조직에 들어가도 여기가 뭐 있으면 여기 하루 만에 갚으래요. 그렇죠. 그거로 간단하게 네. 요새 아이들은 코리아파 만드는 것도 못했냐 싶어요 나는. 그러니까요. 예. 예, 감독님. 내가 소프트뱅크 있을 때 소프트뱅크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 봤는데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1년째 부산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도 나 이야기 좀 들으시라고. 요새 아이들라고 한 거는 당신들이 전체를 보져 있어요. 네. 이 물속에도 물속에 별세계가 있다. 네. 이 세계로 만들으라고. 예. 소프트뱅크는 소식이는 여기에도 소프트뱅크 룰루가 있다. 네. 이걸로 지키게 하라. 왜? 네. 그래야 얘네들이 세상하고 안 맞힌다 했어요. 네. 응? 내가 감독할 때 그랬다. 나한테 피나이 많았다. 나는 나들 야구했다. 나는 이 물속에 선수가 있었다고. 네. 이 물속에 있는 거는 바깥에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 했다. 네. 이 신리로 괴로우면.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이 바깥에 이야기하는 사람 같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잡으려고 그런다. 또 세상 이걸에 맞춰가려고 그런다. 네. 그런 사람은 다 죽어간다 했어요. 네. 여기는 여기대로 방법이 있는 거야. 네. 살아가는 방법이, 싸우는 방법이 다 나온다. 네. 이거 있으면 얘네들이 세상 나오면 통통하면 얘네들이 이 세계로 다시 만들 걸 했다. 네.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 가야지. 네. 왜 전부 나쁘다고 빨리 문제 하냐 말이야. 제가 야구 처음에 가니까 기가 찬 거예요. 네. 싶어요. 예. 제일 먼저 선수한테 야단친 거는 추위친 거는 너들이 몇 살이냐 했어요. 네. 예? 40 몇 살이 됐지. 네. 50 됐지. 예. 대한민국에서 예. 토프 클래스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시합 도중에 벤치에서 야지하면서 상대방 고등학생 야구하냐 했다고. 어? 박스를 치라. 네. 그거 왜 하냐 했다고. 근데 우리끼리 할 때 야구하려고 그래서 얘는 프로니까 자기네끼리 장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선배하고 후배 확실하게 해. 예. 선배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고. 그렇죠. 하지 마라. 예. 예? 똑바로 인사도 하라고. 그거부터 시작은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상대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예. 예? 챔피언 하라고. 그렇죠. 이 야구하면서 40 몇 살 됐을 때 인생에서 볼 때 예. 지금 42, 45 야구 세계를 볼 때 너들이 60에서 70이다 했다. 그리고 그 가치관 있게 살아라. 그리고 너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 사람들한테 네. 뭐로 아필하냐 느끼라고. 그렇죠. 아, 이거 최강 야구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거구나 하는 거로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 연배의 사람들이 희망 갖고 살지 않냐. 응? 예. 내가 태평양 SK 갈 때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치바롯데 갔다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내가 기자인담에서 오늘 어떠냐 그래. 목표 우승이라 했어요. 네. 우승은 세상하고 약속이에요. 네. 5와리 도망갈 수 있어요. 우승은 못 도망가요. 뭐 생명 걸어온 거예요. 네. 그 승부로 걸어온 거예요 나는. 네. 혼자 못한 거예요 나는. 그걸 일부러 내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운동하고 막 할 때 그 당시에 초기 퇴직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힘 안 주려면 뭐냐면 내가 연습하고 뭐하고 내가 오늘 전도 해야 이 사람들도 아 희망이 있구나. 네. 김성훈이도 60인데 하는데 70도 하는데 그 희망으로 줄라 했어요. 그걸로. 네. 나는 대표 3방을 SK하고는 그렇게 시작했다. 네. 그 너들도 그게 해.
인생 살려고 하고는 뒤에서 손가락질 받지 말아라. 앞에서 받아라. 응? 너들이 이렇게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 받아. 너들은 잘한 것 같지? 네. 전혀 잘한 거 아니다. 못하고 있는. 예. 뒤에 남을 거 하나도 없잖아, 너들은. 예. 여기서 나는 순리를 거둬야 돼요. 네. 순부대로 얘네들 자체로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고 이 근처 와버리면 네. 얘네들은 예. 이 길이 걸어야 되구나. 예. 깨달아요. 깨달게 된다. 깨달으면 여기서 또 나는 여기서 가고 순불에 순자로 갖다 놔야 예. 얘네들이 신뢰감 가져요. 네. 존경받는 거는 신뢰감이. 사무 하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이 역시 감독 말을 들었구나. 해야 되구나. 해야 되구나. 이 속에 들어가야 기업도 살아요. 네. 기업도 살고 한국이라고 하는 경제도 살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한 선수에게 프로로 가는 선수에게 공을 선물로 주시면서 왜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러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항상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 선생님도 그렇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느냐, 이 퀘스천 마크를 늘 가져야 된다는 게 이건희 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가져라.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예. 일간 스포츠에 예. 새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 나를 불렀어요. 예. 가서 우리 회사를 일간 스포츠 앞으로 바꾼다고 그래. 그냥 아이디어 짓게 했다고요. 예. 뭐예요? 그래. 뭐 반말로 막 했어요. 예. 내일 신문부터 일면에 퀘션마크 적으래. 일면에 적어. 주고 딱 해야죠. 5일 연속 해보라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예. 사람들이 처음에도 뭐야 이거 궁금해서, 하다가 예. 뭔가 해가지고 관심 갖게 된다. 그리고 일반 스포츠 클로즈업 된다. 그게 뭐라 몰라 쓰지 마라. 상대방이 해갖고 이 신문에 뭐라고 하는 악센트로 출하했어요. 그 4일, 5일 후에는 나를 표지를 썼더라고요. 예. 근데 퀘션 마크라고 하는 자체도 예. 그러니까 퀘션 마크라는 잘 됐든 나쁘든 결과로 보고 움직이구나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사과 던진 거 보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네. 예. 사과 떨어진 거. 예, 사과 떨어진 거. 아무나 봤을 거예요. 다 봤죠. 그죠? 예. 한 사람만 왜라도 왜란, 돼. 예. 예? 왜로 끝났지 않냐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왜는 네. 여기서 하나 설명해줘. 저가 1구2무라고 써요. 예. 1구2무라고 한 거는 네. 처음에는 아트 싶으면 본 거예요. 예. 지나간 거예요. 예. 사과 떨어졌구나 이런 거예요. 퀘션 마크 얻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또 사과 떨어진 거 본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떨어질지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음.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걸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처음에 거는 견학을 할 때 견자예요. 예. 볼견자. 두 번째는 강강할 때 간자예요. 예. 세 번째는 진짜 할 때 진짜예요. 예. 이거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 경관진. 예. 여기에 들어가면 베스트예요. 그 사람. 예, 이해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꾸 손가락 이리 됐다 보는 거예요. 1cm 변화를 보는 거예요. 네. 저가 SK 들어와서 선수한테 야구는 1cm라 했어요. 예. 그리고 너희들은 야수는 3cm라 했어요. 다 몰라요. 일본에서도 모르더라고요. 1cm라고 하면은 여기라 예를 들어서 여기라요. 네. 이거 1cm예요. 왜요? 네. 그리고 피자 이래 가졌다 이래 갔다 이거 1cm예요. 예. 이걸로 보는 눈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프로페셔널이에요. 왜요? 그래가지고 3cm라고 하면은 야수가 공 던지고 완바운드 했을 때 네. 베이스 여기서 하면 이거 하면 세이프요. 그렇죠. 여기 아웃돼요. 그렇죠. 이거가 30cm. 3cm. 예. 3cm. 이거가 강화된 게 SK예요. 예. 철저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SK 이야기는 단단한 게요.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겨울에 내내 강의도 시켰고 연습도 시켰고 하고 왔는데 2007년에 페난토레스 우승, 시리즈 우승 네, 1번 가서 네. 주니치한테 쳤어요. 이긴 거예요. 네. 결승까지 쳤어요. 네. 9회 말에. 네. 주자 2루에 센터 앞에 갔어요. 김관민이 던져놓고 여기 던졌어요. 30승 주리 우승했어요. 네. 줬어요. 요게가 문제구나요. 누가 봐도 페난토레스하고 시리즈로 우승하고 이거 되면 시계 해줄 거예요. 또 네. 일본 팀한테 일본에서 전식 게임에서 개인 팀과 예. 이긴 게 처음이에요. 예. 예?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이긴 속에 토치템 조직이라는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겼다 하면 다음에 조직이 돼 있구나 이거는. 그렇죠. 그죠? 네. 이게도 칼라 그래야지 사람이 성장해 나가지. 네. 예? 그렇죠. 성장. 그러니까 쳤어요. 그 다음에 마네저한테 야 내일이 한국 안 간다 했어요. 기구가 안 시켰대. 봄에 갔던 코치라고 한 데 있어요. 네. 캠프지예요. 내일 거기 간다. 다 놀래버린 거예요. 네. 예? 그가 이제 그렇게 시합 치가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코치 갔다 하고 나면 세계에서 없었게요. 네. 코치 갔어요. 근데 SK 아이들은 베스트였는 걸로. 나보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독재자냐 뭐 그래. 독재자 수로 길게 해요. 네. 오냐오냐 하는 사람은 길지 않아요. 조직이 더 약해져요. 네. 그래요? 예. 오냐오냐 하는 사람이 도망가고는 자꾸 네. 다시 모이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하니까 코치 가도 도착하자 미팅에서 말을 한 거는 네. 내년에 하고는 네. 바이크를 하자 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바이크도. 의식부터 바꿨어요. 네. 우승 2번 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팀과 앉아놓고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날 아침에 8시부터 나와서 연습하는데 누가 봐도 비산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것도 프로 선수인데. 막 했어요. 애들은 죽을라는데 말을 해요. 그게 SK가 대단했던 거예요. 네. 그건 뭐냐고. 김성근이라는 오야가 무서운 거야. 말 안 하면 안 된다 싶은 거야. 한 말도 없이 다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SK 전국이 생긴 거야. 네. 그때 아마 미리 쳤을 때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그때 SK 없어졌을 거예요. 감독님이 독재자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셨고 감독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선수가 따랐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이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아무리 독재자고 아무리 무서워도 아마 안 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독님으로 인해서 SK 와이번스가 종합 우승과 시리즈 우승을 한 그 과정을 선수들은 이미 어렴풋이 신뢰와 존경을 다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분은 독재자가 아니라 선생이시면서 리더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요. 예. SK 때 시합 도중에 치고 있죠. 네. 벤치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야 우리 감독이 있지. 애들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요. 네.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 말씀이 참.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갖고 있는 거는요. 시작해서 이 4월 기간이라고 한 거는 네. 이거는 센서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써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 결국은 이 사활로 이 가정이 예. 낮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진짜 감독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해줬구나. 예. 우리를 키워주려고 그러구나. 이 신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나는 변신 안 하냐면 내가 하나하나 치고 뭐 하고 하듯이도 네. 공 1이 맞든 1이 맞든 나는 하니까
애들 나 아픈 알죠. 네. 근데 아프다 하는 이야기도 안 해. 내가 말하는 걸로 아프다 하는 건 개인이 아픈 거다. 조직은 안 아프다 이거로. 그 조직이 아프다는 표시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면 된다고. 예? 예. 거기에서 어떻게 산다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아프니까 아프다 표시하면 조직에 이런 가치가 없다고. 네. 그 신재영이라는 투수는 감독님께 여쭤보더라고요. 감독님, 저 언제 선발로 나갑니까? 하니 감독님께서 선수란 말이야. 선발로 가는 선수가 있고 중간에 개투로 가는 선수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면서 마운드를 가셨거든요. 근데 신재영 선수가 과연 그거를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 주신 선수건 국민이건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태양을 보면서 날아가고 달려가기도 하는데 너무 빨리 가도 타버리고 너무 가까이 가도 타버리고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분께서 리더가 국민들을 향해서 또 제대로 된 교육자께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것이 내가 살아온 하나의 경험치고 이것이 내가 알아온 경험치니까 이렇게 한번 왜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기본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다 같이 가보는 게 어때라고 했을 때 리더는 뒤에 빠져 있고 선수들만 나가라 그러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님은 직접 앞에서 폰고 치시고 받으시고 암 수술 3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나서시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 감독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교육자가. 그러니까요. 예. 모든 게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이긴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 내가 살라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기려고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2군, 3군, 콜치 팀을 갖고 나요. 네. 계약은 해요. 예. 어쨌든. 예. 근데 선수 하나 연습 보러 가면 전부 후회했어요. 괜히 계약을 했다 싶어. 예. 이거 갖고 어떡하냐 싶어. 힘드니까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친 거 아니야. 보고 있는 보고 거예요. 있는 거. 예. 근데 집에 와는 차 안에서 바다바다바다 돌아요. 이걸 어떡하고 이걸 어떡하고 얘는 어떡하고 얘. 네. 그리고 그날부터 계획 세우면 언제 나와요. 네. 나와요. 걔 안 된다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 순간만 보고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남한테 얘기 아니야. 한다 하는 자체가 비겁한 거예요. 예. 도망간 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게 선수 없다고. 그래 보고 있어봐. 이 이야기밖에 반신밖에 없어요. 너가 야 그 선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이야. 두고 봐야 이런 게 많아요. 네. 그죠? 거기에서 방법을 어떻게 내지 뭘 하지 그리고 책도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190짜리 갖다 나 있는 책 4권 갖다 줬어요. 이거 보고 참고하라고. 예. 그래? 보고 하고 뭐 하고 그래요. 그 자기는 얼마나 하려고 그러니까 책 보는 거 하려고 하는 거 틀린 거예요. 가만히 놔둬요. 자기가 뭐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감독님 저 언제 시합 나갑니까? 이거 그치예요. 네. 신재영이도 그런 거예요. 예. 감독님 저 선발 안 됩니까? 예. 선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희관도 그 눈 단계에 들어왔어요. 예. 막 유희관도 막 여기만 이야기인데 카고에 8승 패 20승 한 거는 예. 아무 쓸모가 없다. 나도 1400승 했어. 그건 쓸모가 없다. 빠지는 사람이 바보다. 인생은 오늘부터 앞에지. 네. 뒤에 들어가는 건 인생이라고 아무 소용 없다고. 내가 왜 안 쓰냐. 그 이야기는 설명해 주세요. 원래 너 돈질 2번 봤는데 맞은 볼로 고등학생 때 잡혔지. 그만큼 떨어진 거다. 네. 그걸 아프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내가 던질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안 쓴다. 네. 그리고 잘 봐. 우리 팀 타선이 4, 5점 뺏어 타선이가 했다고. 예. 아닙니다. 그리고 너 던지면 2소점은 쉽게 뺏길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 팀은 이겨야 되지 않냐? 아니면 해산 되잖아? 그렇죠. 7할을 목표인데.
감독 있잖아. 어떻게 되냐? 이기려고 그러지? 그럼 너 쓰기 생겼냐? 알겠습니다. 감독님 시간이 참 제한이 돼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야구라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했고 한국 경제도 표유했고 오늘 젊은 리틀 야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뭐 강연도 많이 좀 다니실 거고 또 젊은 지도자들을 많이 가르치실 거니까 이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것, 미래에 어떻게 하면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경제적인 이해 타산 이거를 떠나서 다시 한번 독재자도 좋고 뭐 리더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합심해서 서로 헐뜯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야구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가 네. 갖고 있는 꿈이 있을 거고 예. 희망이 있지 않냐 싶어요. 네. 그죠? 예. 그러면 그 방법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겠고 예. 연말을 보고 대금을 기부하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예. 그죠? 예. 그분들이 생활이 예. 굉장히 검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분들이 살림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뭐 나도 그러지 말고 그걸로 보고 느끼고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 전상 갈라 할 때는 네. 그 아픔이와 괴로움이 예. 그걸로 넘어가야지 있지. 예. 뭐 나는 에베레스트 등산 간다.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정도가 아니라고. 손가락이 잘라, 발이 잘라. 그거로 봐도 또 위에 올라가지 않냐 말이야. 네. 사람을 안 간 거는 산이라고 한 거는 예. 멀리에서 보는 놈 낮다. 예. 가면 갈수록 높다. 예. 그리고 한 발 한 발 속에 미래가 있는 거지. 예. 그 미래라고 한 거는 바깥에 자기를 표시했을 때는 이미 친구나요. 예. 배가 고프다, 놀고 싶다. 이 시기는 놀고 싶은 솔산 가서 놀았다도 그 노는 시간에 자기 미래를 갖고 살아라. 네. 우리는 논다 할 때 그 순간을 다 까먹고 버린다. 네. 그러니까 넥스트로 이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나가 야구 감독 하지만 선수들 그때 얘는 그래요. 어제 사실 오막에 야단치 나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솔직하게. 네. 예? 네. 잘 쳐요. 그 해 우리가 홈런 쳤어요. 만루 홈런. 네. 그 주자 또 뒤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네. 1-4, 1-2루예요. 예. 볼 카운트 노스리까지 갔어요. 예. 노스리 쳤어요. 예. 대파역에서 가라 이 새끼들. 응? 가라 하는 뜻에는 자기는 이래서 하는 이야기라 나는 가라 하는 뜻이 기뻤구나. 말로 홈런 칠 때 주자는 어떻게 나갔냐. 네. 그 다음에 말로 홈런 다음에 주자가 어떻게 나갔냐. 상대 피자가 어떻나. 맞아. 이 피자 카운터가 어떻게 컨트롤이 어떻게 되나 네. 뭐나. 그러면 너 다음에 누구냐. 3번 타자. 네. 그죠? 그럼 그래서 취해야 되네. 야구라고 하는 거 순간적인 그런 한다. 그거가 있어야 돼. 핸들링이 있어야지. 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예. 그 자기도 뭐 이래서 그래. 그래서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왔어요. 네. 비었어요, 그저께. 네. 비 속에서 4시간 뛰었어요. 아. 아무 소리야. 가, 너 필요 없어, 가. 예. 결국 보는 거니까 랩스터에서 라이트로 4시간 비 속에 뛰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어제 또 나왔어요, 뛰어요. 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거 요새 젊은 사람이 주고 싶어. 얘가 하는 말이야. 뛰는 동안에 나 머릿속에서, 나 몸에서 야구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베스트 말이에요. 이거. 큰 배움이네요. 네. 예. 나 뛰는 동안에 관도 느낀 거 하나 있어 매우 가는데 예. 야구가 사라지면 어떡하냐 싶었대. 나는 야구밖에 없구나. 예. 이거 요새 젊은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아무래도 노는 거예요. 그죠? 네. 논다 하는 자체에 뭐로 갖고
어떤 식으로 놀고 있어도 갈 수 있어야 되구나. 앉았으니까 영원히 노는 놈이 너 봐라. 예? 네. 놀더라도 내가 집에 가서 일하다 가야 돼. 예? 그건 혈탄이라 그럴까 판단 가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겨내지 않냐 싶어. 그 순간 아까 퀘션 마크가 나왔지만 답 보고 느낄 때 역시 이거다 집에 가야지. 네. 예? 봐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현재 못 이기잖아요. 예? 뭐 움직였다 때 그 움직이면서 딱 붙을 때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네.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요새 세대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잖아요. 싶어요. 네. 아니 겨우 놀고 막 하는 거는 예. 놀아서 좋은 거는 좋은데 네. 뒤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존엄 갖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삼방으로 야구할 때 저가 야구 제일 많이 배웠어요. 네. 제일 배웠어요. 왜? 선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하면 실력. 맞다 할 때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시. 그러고 100원짜리 야구하자 싶은 거예요. 네. 그 당시 베스트는 현대예요. 예. 그거는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예? 예. 막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100만 원짜리. 우리는 100원짜리. 어떡하냐 싶어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세상 사람이 누가 봐도 세상에서 누구가 야구하는 사람이 우리 야구 보고 잘한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전부 역과 야구만 그따구로 야구하냐고 그래요. 하다못해 그 당시 김현옥이가 20승 하도 네. MVP 안 줬어요. 이순희가 안 줬어요. 그래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봐. 그게 세대 변화의 시작이었네 사실은. 중간 피자의 중요성. 네. 그게 시작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 1회부터 선수가 없는 거 아니라 예. 1회부터 5회까지 음. 피자로 6명, 7명 쓰자 싶어. 30명, 10명 이런 거 다 쓰자 싶어. 네. 내일 생각 안 하고 야구한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여기서 던지 6명, 7명이 시즌 몇 번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거 나도 하나가 보니까 알아한 거야. 그렇구나. 애들이 이리 잘 나오구나 싶어. 그게 삼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2돈, 3돈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0.1%의 강한 사람이 세상한테 이겨요. 네. 0.1%니까 안 된다. 99.91이 됐으니까 안 된다 하는 건 안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대목하지 마라. 예. 나무 보라 그래요, 내가. 네. 선수한테. 나무 보라고. 나무구나. 그래? 옆에 가시 많은 나무 봐. 작지했어요. 네. 이거는 발밤이다 했다고. 팔방이. 이거는 술 먹는 사람이라 했다고. 네. 세상 이 나무 안 갖다나. 왜? 네. 크리스마스나 그때 쓰지. 나무밭 잎사귀 없지. 예. 이거는 여차할 때 다 쓴 나무야. 예. 인생은 그런 거야 했다고. 나는 꼴찌만 갔다. 잘려도 갔다. 나는 0.1% 갖고 있구나. 예. 왠지 아냐? 나는 꼴찌 팀은 이길 수 있는 이거 갖고 있구나 했구나. 예. 세상 사람 볼 때 김성훈이 뭐라 하도 나는 1% 싸움하고 왔구나. 그거 갖고 이기구나. 1% 갖고 있어버려 했다. 99.9% 포기하더라. 1% 누군가가 보내는 게 세상이라고 그런다고. 그 1% 쫓아다녀 너들 안 쫓아다니잖아요. 예. 신체 여러분, 오늘 감독님 모시고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1cm 그리고 30cm 0.1%라는 말씀은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이 초격차 시대 빠른 것을 찾고 이 틈새를 찾는 와중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겠지만
그 경쟁 속에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논다는 것 속에서도 그 꿈과 희망을 움켜잡고 노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사실은 이런 것은 국민 스스로가 깨우친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앞에 나서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육자로서 장사꾼이 아니고 대학 총장님이시든 교수님이시든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든 학생들을 향해서 교육자다운 말씀들을 주시고 교육을 할 때 대한민국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혼란 또 경제적 양극화 초고령화 이런 문제 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압니다. 방금 김성근 감독님이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의미, 야구를 인생에 빗대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하셔서 야구 선수가 나이고 국민이고 감독님이 대통령과 또는 많은 정치적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비유해서 반전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바쁜 시간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